자,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30개 지점을 갖고 있는 라엘 왁싱의 대표 원장입니다. 저희가 전국에 30개 정도의 매장이 있고요.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왁싱으로는 전국 프랜차이즈 수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위의 왁싱 프랜차이즈 매장인데요. 저희가 한국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하게 해외 진출도 해볼 생각으로 좀 여러 다방면으로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 좀 방문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기존에 유튜브에서 라엘 왁싱으로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시고 했는데 네네. 이번에 베트남 관련해서 그 정보를 많이 올리게 되는 네네.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좀 생뚱맞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인그론 제거하는 방법이랑 왁싱하는 방법, 또 왁싱 교육 같은 컨텐츠를 주로 올렸었는데, 오늘 이 컨텐츠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웬 갑자기 베트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한국인들이 다낭이라는 곳을,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곳을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요즘 거의 한 달에 3,000명, 4,000명씩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케비치변, 다낭 미케비치변에 라엘 왁싱 그 다낭점을 한번 오픈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다낭을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시장 조사를 해보면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정말 마치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엄청난 경제 부흥기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투자를 해야겠지만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도 해보았고, 이러한 경험들을 좀 올려서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에 그 투자하게 될 계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베트남에 투자하게 된 거는 제가 시장 조사하러 다낭에 갔는데, 이 다낭 미케비치가 이제 세계 7대 비치에 들 정도로 굉장히 길고 아름다운 비치예요. 그래서 누구나 노년에 이런 해변이 보이는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베트남이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해서 좀 만만한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놓으면 나중에 한 60 넘어서 노년은 거기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미케가 비치가 보이는 아파트인데, 그게 작년 11월 가격하고 지금 가격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2배 폭등하고 있어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노년에 이런 비치가 보이는 집을 전혀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올해 투자하게 됐습니다. 여행이 다낭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네. 그 부동산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왁싱보다는 부동산이 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사실 좀 우울한 얘기인데, 이제 왁싱 시장 정보를 알아보러 갔더니 베트남이 아직 선진국도 아니고 잘 사는 국가가 아니에요. 현재 이제 GNP 1인당 GDP가 3,000불, 평균 3,000불 정도 선이에요. 하노이, 수도 하노이가 2,700, 800달러 정도고요. 호찌민은 쪽 베트남이었잖아요, 원래. 그 남쪽, 베트공이 아니라 베트남 쪽이어서 그쪽은 원래 좀 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던 곳이어서 지금 거기는 고지역만 5,000불 정도예요. 그래서 그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살아요. 근데 다낭은 여행이 아니면 어려운 지역입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베트남이 아주 긴 나라잖아요. 하노이가 북쪽에 있고 다낭이 중부에 있어요. 그리고 호찌민이 남부에 있어요. 이렇게 세 곳이 경제 중심지가 될 텐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 자기 털관리 이런 데 돈을 쓰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용 쪽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왁싱 쪽보다는 피부관리 또는 미백, 이런 에스테틱 쪽으로 진출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라엘 왁싱 브랜드에서는 베트남 쪽에서는
라엘 에스테틱 브랜드로 좀 진출하려고 계속 두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베트남이 좀 미용 쪽에 좀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현재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베트남 부동산이 더 매력적이고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된다면 네. 그 어떻게 되고 절차라든지 투자 가치가 현재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실제로 베트남 아파트를 사 보았고 제가 다낭만 간 곳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 곳의 그 중심지를 베트남 부동산 투어까지 다 해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세 곳뿐만 아니라 뭐 나트랑이라든지 붕따오 같이 이제 새로운 곳들까지 다 발굴을 하고 찾아가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베트남이. 그래서 중국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최장 50년까지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보았다시피 50년을 인정해 준다는 건 결국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안은 이미 많이 해소되어 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후로 외국인도 여권만 가지고, 제가 거기 거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한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권 한 장만으로 충분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낭에 아파트를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일반 아파트 외에도 주택이라든지 토지 또 구매가 가능한지 가치가 아니요. 외국인은 아파트, 그것도 신규 분양 아파트, 외국인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한 1000세대 이상 정도의 그 신규 분양 아파트 물건 중에서 30%만 구매할 수 있어요. 30%만 구매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지는 전혀 구매하지 못해요. 토지는 이게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 토지는 공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토지다. 그리고 개인들이 구매하는 토지 사용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일 뿐이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귀속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사유재산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리지 않고 한국 사람 명의로 살 수 있는 것은, 아까 여권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신규 아파트 분양 30% 정도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 기대 효과가 있는데 한국인이 볼 때 자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해도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제 인구 토지 뭐 대비해서 인구도 많고 하니까 차후에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실제로 투자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물론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도 좀 봤는데 뭐 베트남 투자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올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찾아가서 느낀 그 베트남의 분위기는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평균 연령이 30대, 그리고 내수 시장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인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경제 성장률이 7%, 8% 육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그냥 단순 비교하셔도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경제는 굉장히 정체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되는 경제 성장률 상승폭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겠어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구나. 또 내년엔 또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실제로 그 10명 중에 8, 9명은 5년 내에 폐업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베트남에서 사업차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는 많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인 기업들 또는 한인 자영업자들, 심지어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뭐 간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하나같이 얘기하시기를 사업 아이템만 괜찮고 사업 마인드만 좋다면 열에 한두 명이 망하고 8, 9명은 성공을 한다. 한국인의 그런 부지런한 근면성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또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국하고 다르게 한국은 임대료도 비싸죠. 보증금이라는 것도 있죠.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인테리어 고급스럽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지만 베트남은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그렇게 사업의 성패를 가르지 않아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템만 괜찮다 하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가용 머니가 별로 없을 뿐이지 아이템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소비할 여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찾는 발굴하는 것이 문제지 그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국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저는 보였어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 최저임금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고용할 때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 베트남 시점에서 베트남 평균 샐러리 그게 3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월급만 주면 베트남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월급으로 따졌을 때 거의 5분의 1, 6분의 1 정도, 그리고 전문직이다 치면 거의 뭐 10분의 1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초기 투자 비용 적죠. 인건비 적게 나가죠. 그렇다고 뭐 물가가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는다, 베트남 내에서. 그렇다면 거의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돈을 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마진율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베트남을 지켜볼 것이고, 오늘 하루만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별로 제가 투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하노이는 어떻고 호치민은 어떻고 다낭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세세하게 시리즈물로 방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리즈가 많이 기대되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아쉽게도 베트남이 왁싱은 아직은 전면이 확대되지 않아서 네, 안타깝죠. 네. 뭐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매수가 살 걸로 보고, 네. 지금 부동산 쪽에 더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때 향후에도 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실제로 향후에 또 어떻게 할 건지 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그 베트남 이곳저곳을 정말 내가 이 하노이에 산다면, 내가 만약에 다낭에 산다면 어디에 살고 싶은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은가, 이런 정말 수요자의 입장에서 아파트 단지들을 돌아보았고 실제로 내부 인테리어 된 모습도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한참 베트남이 마치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를 보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상철이죠. 베트남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하를 뚫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로 체계가 아니라 이제 정말 지하철 또는 지상 서브웨이, 메트로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성장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강북이 더 잘 살았어요. 하지만 강남을 개발하면서 그 배밭이었던 그 곳이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이 어디가 과연 강남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강남처럼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 것인가, 지금 이렇게 태동기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해서 더 많은 자료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궁금했던 사항들 좀 물어봐 주시면 다음 시리즈에 세세하고 알차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베트남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다, 막연하게 투자해보고 싶다, 베트남의 아파트 하나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들은 베트남에 있는 한인 부동산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자료일 뿐이거든요. 저희 경험을 공유하자면 저는 베트남 현지 부동산에서 구매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아니라 베트남 부동산에서 영어로 계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통역도 썼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고, 지금 구매한 이후에도 더 많은 폭으로 가격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은 편협한 정보만 가지고 베트남 투자에 대한 정보를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글이라든지 다른 뭐 페이스북 같은 곳에도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단 영어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베트남어로 돼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번역을 한다든지 조금 도움을, 베트남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서라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